적혈구 질환을 판단할 때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제 CBC라고 해서 혈구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이제 몇 개가 있는지를 수치로 이제 나타내서 적혈구의 양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현미경으로 말초혈액을 도말을 해서 적혈구의 모양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때 적혈구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질환의 원인을 이제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적혈구의 모양을 좀 생각해 보면은 먼저 여기 요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라고 기준을 삼겠습니다. 적혈구는 동그란 원반 형태고 도넛처럼 가운데가 원폭 들어가 있는, 도넛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지만 구멍이 뚫리지 않고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적혈구가 우리는 이제 정상 적혈구의 형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미경으로 이제 말초혈액을 보다 보면 이 모양과 좀 다른 모양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적혈구가 더 작고 조금 더 하얗게, 약간 이 헤모글로빈 때문에 붉게 보이는데 그 붉은 정도가 약한 경우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주로 이제 철결핍성 빈혈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제 세포도 작아지고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니까 적혈구 색깔도 조금 허옇게 보이고 하는 형태의 적혈구가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적혈구가 가운데가 원폭 들어가는 원반형이기 때문에 주위 가장자리가 조금 더 붉고 가운데는 조금 더 하얗게 보이는, 왜냐하면 두께가 얇아지니까 그런 게 정상인데 반해서 요 적혈구를 보면 동그란 공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폭 들어가지 않고 축구공이나 농구공처럼 둥글다는 그런 뜻이죠. 그걸 이제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이런 적혈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엽산이나 어떤 특정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그 세포 분열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적혈구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대 적혈모구라고 불리는 이런 큰 적혈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작은지 동그란지 아니면 큰지 가지고 특정 상태의 적혈구 질환, 거대 적혈모구 또는 철결핍성 빈혈 또는 선천성 스페로사이토시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구분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혈구가 부족해서 적혈구를 급하게 빨리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에는 그 적혈구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말초혈액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적혈구 안에 어떤 그물망 모양의 어떤 구조물들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핵이 제거되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 핵이 남아 있다거나 하는 그런 모양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 같은 적혈구를 침범하는 기생충 같은 경우는 이제 적혈구 안에 기생충이 이제 관찰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쪼개진 적혈구, 뭐가 이렇게 한입 베어문 적혈구나 파괴된 적혈구의 불규칙한 모양이 보일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비장에서 적혈구가 지나가다가 비장에 있는 그런 대식세포에 의해서 탐식이 일부 일어나거나 아니면 적혈구가 지나가는 그런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적혈구에 물리적 손상을 가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의 일부가 파괴된 그런 형태의 적혈구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혈구 질환을 판단할 때 일단은 이 적혈구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말초혈액 도마를 통해서 적혈구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특정 적혈구 질환을 이제 감별하는 그런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적혈구 형태에 따른 그런 다양한 질환들을 살펴봤습니다.